거 니네 알고 있는지 기억나는지 그냥 학습하는 거야. 한번 같이 읽어보자. 자, 원자의 구조. 원자의 중심에는 양전하를 띠는 원자핵이 존재하고 그 주위를 음전하를 띠는 누구가 움직이고 있냐. 여기 그림에도 다 써있잖아. 전자가 움직이고 있지. 그래서 이 원자핵에는 뭐가 들어있지? 중성자하고 양성자. 기억나? 그 다음에 이 양성자 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아니 양성자 수를 기준으로 만든 게 바로 뭐다? 주기율표다. 양성자의 개수가 하나인 게 수소, 양성자의 개수가 두 개인 게 헬륨. 그런 식으로 해. 그래서 이거 외웠는지도 좀 확인할 거고, 이제 껍질에 대한 얘기도 좀 해야 되고, 좀 달라져. 완전히 중학교 거하고 뭐 기본적인 내용은 똑같지만 거기서 이제 더 이제 붙여야 돼. 자, 원자핵의 구조. 양전하를 띠는 양성자와 전하를 띠지 않는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다. 자, 원자가 전자를 잃어서 형성되며 양전하를 띈다. 전자를 잃었다. 무슨 이온? 전자를 잃었다. 원래는 중성이지. 이 양성자가 10개 있으면 주변에는 전자도 10개가 있어. 그래서 원래는 중성이야. 근데 전자가 밖으로 도망갔어.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게 10개가 있었고 이게 10개가 있었는데 하나가 도망가면은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이게 9개, 전자가 9개가 되고 양성자가 몇 개가 돼? 10개가 되지. 그럼 쌤하고도 양성자가 몇 개가 남아? 한 개가 남아. 그래서 이걸 양이온이라고 불러. 전자가 없어지면 양이온이 상대적으로 하나가 남는 거야. 그러면은 양이온이라고 불러. 그런 걸 뭐라고 부른다고? 양이온. 이것도 중학교 때 이제 나왔던 내용이야. 원자가 전자를 얻어서 형성되면 전자를 얻어. 그러면 전자를 얻으면 전자가 더 많아지지. 그러니까 무슨 이온? 음이온. 더 이상 중성 원자가 아니라는 얘기지. 양이온은 플러스를 띠고 있고 음이온은 마이너스를 띠고 있는 거야. 자, 이건 지구과학 부분이긴 한데 이게 약간 이제 단원별로 좀 섞여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는 태성이가 갈 수도 있고 내가 할 수도 있는데 한번 봐봐. 지각의 구성물질. 지각이라는 건 뭐야? 지구를 구조를 보면 맨 안에 뭐가 있어? 내핵. 그 다음에 그 바깥에 외핵. 그 다음에 멘탈이 아니라 멘탈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멘탈. 그 다음에 그 바깥에 지각. 그래서 지각은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고, 지각은 암석으로, 돌덩어리들. 암석은 뭘로? 광물로 이루어져 있어. 광물. 다시, 지각은 암석이라고 하고 암석들의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고, 암석은 내부를 보면 뭘로 이루어져 있다? 광물. 그 다음에 광물은 뭘로 이루어져 있다? 원소. 원소가 이제 우리가 말하는 뭘 말하는 거라고? 그 원소기호. 알았어? 1번부터 뭐 120번 정도. 지금 한 110개인가 아마 발견됐으니까 120개인가? 자, 암석을 이루는 주된 광물. 굉장히 많은 광물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암석을 이루는 대부분의 주된 광물을 이름을 뭐라고 불러? 기억나? 조암광물. 기억하고 있네. 그 다음에 조암광물의 대표적인 게 이거야. 가미, 각, 흙. 이거 나와. 장석, 석영. 중학교 때 이거 한 적 없어? 있어. 안 했다고? 이거 어차피 고등학교 과정에 나오니까, 통합과학이 나오니까 뒤에 가서 배울 거야. 근데 어쨌든 그냥 이런 게 있어. 이거 순서대로 외워야 돼, 나중에. 첫 점만 따가지고. 가미, 각, 흙, 장석, 석영. 감, 휘, 각, 흙, 장석, 석영. 그러니까 지금은 못 외우더라도 나중에 결국 외워야 된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짧은 기둥, 뭐 각섬선, 긴 기둥, 흑음은 판 모양, 장석은 두꺼운 판 모양, 석영은 육각기둥 이런 거 다 외워야 돼 나중에. 그다음에 감란석은 깨진다는 게 뭐야? 유리 같은 거지. 유리는 던지면 막 파편이 그 특정한 규칙성이 없지. 지 멋대로 막 깨지잖아. 그런 거 깨지면 그래. 쪼개지면 뭐냐면 특정 방향으로만 깨지는 거야. 특정 방향으로만. 쪼개짐. 석영은 깨짐이야, 깨짐. 나중에 외워야 돼. 일단 기억이 안 나도 상관없다. 뒤에 가면 나오니까. 이거 말고도 특징을 좀 더 외워야 돼. 이제 고등학교 과정은. 원자 구조도 좀, 분자 구조도 좀 들어가야 되고 그런 게 있어. 그런 걸 이제 통합과학에서부터 이제 배우기 시작하는 거야. 자, 지각의 8대 구성 원소. 이건 알고 있어? 오시알페 카나크마. 알아? 오시알페 카나크마. 지각의 8대 구성 원소야. 오가 산소야. 그래서 이것도 뒤에 가서 외우라고 할 건데 오, 시, 규소, 알, 페, 카, 나, 크, 마.
오시알백 하나크마. 이거 좀 외우면 좋아해. 오시알백 하나크마, 오시알백 하나크마. 지각의 8대 구성 원소. 이것도 아마 중학교 때 나오긴 했을 거야. 그래서 근데 어차피 다시 다 나온다. 다시 다 나오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 자, 이제 주기율표를 다시 좀 외우자. 자, 그렇게 이제 외우면 안 되고. 자, 자, 지금 종이에다가 좀 적어. 헬, 리, 빼, 붕, 탄, 질, 산, 불, 내. 이렇게 외워야 돼. 에? 이렇게 외워야 된다고 해. 수헬, 리, 배, 붕, 탄, 질, 산, 풀, 내. 나, 마, 알, 규, 인, 황, 염, 아, 칼칼. K, C. 이 순서대로 외우세요. 수, 헬, 리, 배, 붕, 탄, 질, 산, 불, 내. 나마, 알, 규, 인, 황, 염아, 칼칼. 이 순서대로 외워야 돼. 칼륨, 칼슘. 칼륨, 칼슘. 칼륨. 칼륨. 뭐 여기서 못 읽는 거 막 물어봐 빨리. 이거 칼륨이라고 읽으면 돼. 또 못 읽는 거. 딱 봤을 때 나는 모른다. 어떤 거? 황, 인, 황. 자, 못 읽는 거 빨리 말해. 읽어보고. 못 읽는 걸 빨리 말해. 다 읽을 수 있어? 나머지는? 적어줬으면 하는 거 한국말로. 없어? 없어? 자, 이거 양성자 몇 개? 하나. 몇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이야. 자, 이제 처음부터 뭘 좀 해야 되냐면은 이 얘기를 좀 해줄게. 전자 껍질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이제 중학교 때는 안 나오죠. 이제 여기서 처음으로 얘기를 하는데 잘 들어야 돼. 처음에만 잘 들으면 돼. 이게 뭐냐면은 보어가 발견을 한 거예요. 보어. 이것도 이름도 좀 외우세요. 보어. 보어라는 사람이 발견을 한 건데 우리가 이렇게 핵이 있잖아. 핵을 그냥 플러스로 표현을 한 거야. 양성자 하나라는 뜻이 아니라 그냥 핵이라는 뜻이야. 핵에는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들어있는데 어차피 기준은 뭐야? 양성자긴 하잖아. 중성자는 전하량이 없어. 그 정도는 알잖아. 그래서 양성자가 있는데 이 주변에 전자가 있단 말이야. 근데 이 전자가 그러니까 중심으로부터 반지름이 자기 멋대로 막 이렇게 도는 게 아니라 뭐만 도냐면은 전자가 특정 궤도만 돌아. 이거를 너희들한테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설명해 주지는 못해.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이 특정 궤도는 나중에 물리학과에서 물리학을 전공하다 보면 양자역학이라는 과목이 있어. 대학교 3학년 때 배우는데 그 양자역학을 공부하면 왜 특정 궤도를 도는지를 알 수가 있어. 화학에서 배우는 게 아니야. 되게 복잡하겠지. 그러니까 지금 그냥 외우는 거야. 알았어? 특정 궤도. 대학교 3학년 때 배워야 되는 걸 얘들한테 어떻게 설명을 해. 대학교 수학을 알아야지 설명할 수 있어. 고등학교 수학도 아직 모르잖아 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외워야 돼. 그러니까 특정 궤도인데 그러니까 이 중심으로부터 이렇게 그러니까 주어져 있는 궤도들이 있어. 이게 첫 번째 궤도. 갈수록 이 궤도의 반지름이 기하 급수적으로 커지거든. 그러니까 아무튼 제곱에 커져서 커지는데 아무튼 이렇게 두 번째 궤도, 뭐 세 번째 궤도 이런 게 있단 말이야. 이게 지금 공간이 부족해서 다 안 그린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첫 번째 궤도야. 첫 번째 궤도. 잘 들어야 돼. 처음에 잘 못 들으면 이제 헷갈리다. 이거는 화학이긴 하지만 물리하고도 연관되어 있어. 화학이 원래 물리하고 다 연관되어 있어. 두 번째 궤도. 물리학에서 지식 이론을 만들어서 화학한테 준 다음에 니네가 좀 더 디테일하게 발전시켜 한 게 화학이란 말이야. 물리가 기본이라고. 첫 번째 궤도, 두 번째 궤도, 세 번째 궤도 쭉 있어. 네 번째 궤도도 있고 쭉 있는데 등등등. 근데 우리는 세 번째 궤도까지만 알면 너희들이 고등학교 화학 공부를 하는데 문제가 없다. 통합과학뿐만이 아니라 고2 때 배우는 화학도 마찬가지야. 그리고 겨울방학 때 그 화학에 대해서 고등화학이 있거든. 그것도 잠깐 특강을 할 거야. 근데 물리처럼 그렇게 길게 할 필요가 없어 화학은. 그래서 2달 동안만 중요한 내용만 좀 해주면 고등학교 가서 잘해.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때 가서 할 거라서 지금은 할 필요가 없고 물리를 먼저 배워야 돼. 물리를.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부터 토요일 날 저녁에 물리를 배우기 시작할 건데. 니네가 방학이지.
선생님이 이제 물리를 노트 필기하고 막 이런 거 아주 세세하게 검사를 할 건데 안 그러면은 이게 안 돼. 놓쳐버리면 좋대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공부를 좀 많이 할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놀아라니까. 선생님 니네 보고 언제 놀지 마라 그랬어. 근데 항상 전제 조건은 뭐냐면 학원에서 하는 걸 다 하고 놀아야 돼. 수학 숙제, 뭐 통합과학 숙제, 수학보다는 조금 걸릴 거니까 어쨌든. 그다음에 이제 물리 배우기 시작하면 물리 숙제가 또 나가겠지. 그래서 이 과제들을 다 하고 남는 시간에 놀아야 돼. 시간이 안 남는다. 그럼 놀지 마. 왜? 대학 가면 얼마든지 놀 수 있어. 선생님이 말했잖아. 대학 가도 공부는 해야 돼. 근데 중고등학교하고 너무 다른 게 뭐냐면 일단 니네가 성인이 됐기 때문에 자유로운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선생님이 말했잖아. 니네 아직 방학 안 했잖아. 근데 니네 방학 해봤자 지금 하고 나서 공부해야 되지만 공부를 안 한다고 해도 즐길 수 있는 게 한 4주밖에 안 되거든. 쳐 논다고 해도. 그런 새끼들은 다 이제 망하겠지만 고등학교 가면. 근데 대학교는 내가 방학이 몇 달이라고 그랬어? 2달 반이야. 3월 달에 시작하면 6월 중순 되면 방학을 해버려. 그래서 선생님 방학한 지 거의 벌써 한 달 돼가. 또 계약하겠네, 또 이제. 자, 아무튼. 그럼 봐봐. 학기 중에 한 3달 반 공부하고 2달 반 놀아. 학기 중에 3달 반 공부하고 2달 반 놀아. 1년에 놀 수 있는 게 5개월인데 누가 대학생들이 방학 때 공부를 하겠어. 그지? 그러니까 자유가 너무 많아지니까 놀러 다니고 싶으면 놀러 다녀도 되고 할 게 너무 많아. 자기가 진짜. 근데 이거에 대한 모든 전제 조건은 계속 얘기하지만 대학을 잘 못 가면 최소한 인성으로 못하면 눈치 보여서라도 니네는 집에서 그냥 천적꾸러기가 돼버리는 거야. 엄마 아빠도 아무리 자식이지만 꼴 보기 싫은 거야. 이 새끼 학원비 내주면서 그렇게 공부를 하라고 했을 때 공부 안 하고 막 지방대 가고 아니면 인성을 했는데 막 저 끝자락 막 간신히 하고 얼마나 부모님이 속 터지겠냐. 그때 너희들한테 굉장히 많은 자유가 주어져. 심지어는 게임 좋아하잖아. 너도 게임 좋아하지? 너도 게임 좋아하냐? 상대적으로 같은 또래들에 비해서 게임 좋아해? 컴퓨터 게임 별로 안 하고 그런 거? 그러니까 그런 거는 시간이 더 많이 안 걸리잖아. 근데 이제 그런 거 말고도 이렇게 게임하는 애들 있잖아. 컴퓨터로 시간 많이 걸리거든. 근데 봐봐. 대학생 되면 더 있잖아. 게임 PC방 가가지고 날 새도 있잖아. 부모님도 뭐라고 하네. 그러니까 그런 자유가 앞으로 3년 후에 있는데 그 자유를 제대로 누리려면 뭐를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 그러니까 지금은 노는데 집중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 그냥 조지는 거야. 3년 후에 인생이.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놀지 말라는 얘기 아니야. 노세요. 노는데 할 것 다 하고 놀아. 근데 할 걸 다 못했어. 그러면 놀지 말라고. 알았어?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 제발. 종환이 알았어? 무슨 말인지? 너도 마찬가지고 해. 그래서 지금부터는 더 외우라는 거 잘 외워야 돼. 그리고 이제 수업 들었는데 좀 이해가 덜 가는 거 있으면 지금부터는 어쨌든 대부분은 녹화를 하니까 새로 폴더를 지금 만들었어. 중3 통합과 원과죠. 선생님 거 하나 만들어 놓고 태성님 것도 하나 만들어 놨으니까 필요하면 다시 들어가서 좀 들어. 이런 잔소리 하는 거는 이렇게 패스하고 들으면 되잖아. 자, 이런 궤도들이 있어. 그러니까 전자가 여기에 있을 수 있고 전자가 여기 있을 수 있고 여기 있을 수는 있는데 여기는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이 반지름들이 정해지면 이게 R1 첫 번째 반지름, 이게 R2 두 번째 반지름, 이게 R3 세 번째 반지름. 뭔 말인지 알겠지? 이런 데는 있을 수 있지만, 알았어? 있을 수 있지만 어디에는 예를 들어서 그 사이에 선생님 나는 이 궤도에서 돌고 싶어. 불가능하다. 딱 정해져 있는 궤도들이 있어. 그걸 누가 발견했어? 보어라는 사람을 발견했어. 보어라는 사람이. 영국 사람인데, 그리고 이제 오늘 수업하면은 태성이가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지만 잘 들어. 이런 궤도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수소 같은 경우에는 양성자가 몇 개가 있어? 하나. 전자도 몇 개가 있어? 하나. 중성자는 고려하지 마. 알았어? 별로 중요하지 않아. 기본적인 수소는 중성자가 없는데, 근데 지금 그걸 고려할 필요는 없어. 기본적인 수소는 중성자가 없어. 양성자 혼자 핵이야, 핵. 그러면 전자는 기본적으로, 그리고 안쪽에 있는 궤도에 있을수록 얘네들이 안정적이야. 인간도 마찬가지잖아. 서 있으면 어때? 앉고 싶지? 오랫동안 서 있으면은 앉고 싶잖아. 왜? 서 있는 게 힘드니까 그런 거야. 그 다음에 앉아있다 보면 앉아있는 것도 힘들어. 그럼 뭐 하고 싶어? 눕고 싶어. 그지? 그러니까 자꾸 사람도 인간이라는 것도 자연이라는 건 신기해. 자기가 가장 편안한 상태로 가고 싶어 해. 근데 안쪽 궤도에 있을수록 편안해. 자, 내 말을 오해하면 안 돼. 이 궤도들은 이건 아니고, 이 궤도들은 존재할 수 있는 궤도를 말하는 거고,
근데 지금 전자가 수소 같은 경우에 몇 개밖에 없어? 하나밖에 없어. 그러면 가장 안정된 곳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얘는 어디에 있어야 돼? 여기에 있어야 돼. 전자는 이렇게 마이너스에서 이렇게 동그라미로 표시해. 알았지? 무슨 말인지? 여기에 있어. 그러니까 저기 가장 작은 노란색 곳은 어디에 있다는 거죠? 그치. 거기 어딘가 있어. 북쪽에만 있어. 여기 어딘가 있다는 뜻이야. 근데 이 자식한테 만약에 누가 에너지를 줘. 그러면 점점 에너지를 주면은 얘가 에너지가 많아지지. 두 번째 그러면은 그치. 그러면 얘가 첫 번째 궤도에 있는 게 어디로 가? 두 번째 궤도로 가. 그러니까 전자가 한 개밖에 없잖아. 근데 여기 있던 녀석이 에너지를 주변에서 얻어. 그럼 여기로 간다고. 잘 들어. 태성이가 오늘 설명을 할 건데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에너지를 얻으면 또 여기로 갈 수도 있어요. 아니면 많은 에너지를 얻으면 여기서 두 번째가 아니라 세 번째로 갈 수도 있는 거야. 바로 가죠. 그치? 근데 적당한 에너지를 얻으면 가? 못 가? 못 가. 에너지도 딱 얘네들의 차이에 해당되는 에너지를 얻어야 가는 거야. 그러니까 15가 저기 있고 15가 여기 있는데 14면 못 가는 거예요. 그렇지. 이 에너지가 예를 들어서 얘가 5야. 얘는 10이야. 얘는 20이야. 근데 얘가 여기로 가려면은 얘도 그러니까 여기 첫 번째 궤도에 있어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있어. 근데 여기서 일로 가려면 얼만큼 얻어야 돼? 5. 여기서 일로 가려면 15. 여기서 일로 가려면 10. 근데 이 새끼가 어중간하게 7이라는 에너지가 주변에서 와서 껄리적거려. 근데 이걸 얻어봤자 12인데 12에 해당되는 에너지 궤도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여기 가만히 있는 거야. 그 에너지는 통과해. 그럼 딱 저 숫자가 그렇지. 딱 맞는 거에 해당되는 것만 얻어. 근데 이제 초과하면 안 돼. 절대 안 돼. 그냥 얘는 통과. 개무시. 자 봐봐. 그런 걸 발견한 거야. 근데 만약에 얘가 첫 번째 궤도에서 두 번째 궤도로 올라갔어. 근데 어쨌든 봐봐. 여기가 안정해. 여기가 안정해. 여기가 안정하지. 그럼 여기 있는 게 자기는 불안하단 말이야. 저를 보고 싶어.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은 다시 어떻게 가? 다시 여기로 가. 다시 여기로 가. 그러면서 에너지 차이가 생기지. 그 차이만큼 뭐가 나와? 빛이 나와. 이거를 오늘 태성이가 설명을 해줄 거야. 그 빅뱅 들어가기 전에 약간 내용이 있어. 알았지? 이걸 바탕으로 수업을 들으면 돼. 이건 이제 화학에서 나오니까 내가 이제 겸사겸사 설명을 해준 거고. 아무튼 그렇게 해서 빛이 나오는 거야. 이 원자에서.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다시 외우자. 첫 번째 껍질을 우리가 통합과학에서는 이름이 나오진 않지만 외우자. 외우는 게 쉬워서 그래. 이거를 K 껍질이라고 불러. K 껍질. K 껍질이라고 불러. 첫 번째 껍질 이름이 K 껍질이야. 자, K 다음에 알파벳이 뭐냐? A B C D 그건 ABC부터 해야지 나오냐? 그 다음에 L 껍질이야. L 다음에 뭐야 알파벳이? M이지? M 껍질이야. 외우기 쉽지? 처음에 K에서 출발해. 우리 요즘 막 K 컬처 그러잖아. K, L, M. 그 다음에 N 껍질도 있고 계속 있는데 세 개만 알면 돼. K 껍질, A 껍질, N 껍질. 알았어? 그 다음에 이제 화학을 공부하면은 이 K 껍질 안에도 또 여러 가지 껍질이 있고 L 껍질 안에도 또 서브 껍질들이 있어. M 껍질 안에도 약간 서브 껍질들이 있다고. 서브라는 건 그 안에 있다는 뜻이잖아. 서브 껍질들이 있는데 그거는 화학 공부할 때 추가로 배워. 지금 통합과학에서는 그것까지 배울 필요는 없다. 알았지? 그리고 지금은 전자가 하나밖에 없어서 그러지만 예를 들어서 자 수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자가 하나밖에 없지.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거는 가장 안정된 상태를 공부하는 거야. 그러면 수소 같은 경우에는 이 첫 번째 궤도에 전자가 몇 개가 있어? 하나가 있다는 거야. 근데 껍질마다 들어가 있는 최대량이 있어. 그것도 증명은 못해. 얘는 최대 몇 개가 들어가? 2개. 외우세요. 그 다음에 쉬워. 이거 몇 개? 8개. 그 다음 몇 개? 8개. 아니야, 8개야. 그러니까 안정된 거. 안정된 거. 물론 최대로 들어갈 수 있는 거는 다른 개수지만 아무튼 첫 번째 껍질에 8개,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세 번째 껍질에 8개가 들어가면 일단 기본적으로 안정적이야. 안정적이라고 해. 그래서 이게 수소야 지금. 헬륨은 당연히 뭐겠냐? 전자가 몇 개 있어? 여기도 원래 플러스 2개야 지금이. 그냥 이렇게 표시한 거야. 전자 몇 개 있어? 2개 있지? 전자를 그러니까 우리가 얘는 하나밖에 없잖아. 이거 헬륨이야. 얘 하나밖에 없는데 얘 어디다 표시해도 상관없잖아. 근데 헬륨을 표시할 때는 아무데나 마이너스 하나 적었잖아. 그럼 되도록이면 반대쪽에다 적어. 보기 좋게. 얘를 여기다 안 적고 여기다 적었다고 틀리다고 하진 않아. 근데 그냥 보기가 싫잖아. 이해하지 무슨 말 하는 건지. 그럼 봐봐. 쭉 한번 적어볼 거야 선생님이 몇 개 더. 리튬은 전자가 몇 개야?
근데 첫 번째 껍질에는 최대 몇 개밖에 못 들어간다고 그랬어? 2개. 그럼 나머지 하나는 몇 번째 껍질에 들어가야 돼? 두 번째 껍질에 하나가 추가로 들어가야 돼. 이해 갔어? 이해 갔어? 3개가 첫 번째 껍질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그 이유를 물어보면 안 돼. 내가 말했잖아. 양자역학 그 대학교 3학년 때 물리학과에서 화학과에서도 안 가르쳐. 그냥 계속 물리학과에서 만들어준 저 이론을 쓰는 것 뿐이지 화학과에서 저걸 증명하지 않는다고. 알겠어? 무슨 말인지 외우라 그래. 화학과는 대학교에 가도 그냥 외우고 있는 거야. 근데 물리학과는 그걸 증명을 해. 왜냐면 처음에 저걸 물리학과에서 증명을 해가지고 화학 쪽에다 넘겨준 거야. 그냥 화학과 애들은 저걸 증명을 안 해 절대. 그냥 계속 외우고 있어 대학교에 가도. 근데 어쨌든 수헬리 베릴륨이지. 그러면 얘는 당연히 첫 번째 껍질에 몇 개가 있고 2개밖에 못 들어간다고 무조건이 외워야 돼. 두 번째 껍질에 이제 몇 개가 있으면 돼. 그래. 자 이제 쭉 쓰면 지겨우니까 수, 헬, 리, 배, 붕, 탄, 질, 산, 풀, 네온이 있지. 네온으로 한번 가볼게. 네온이 10개야. 그러면 첫 번째 껍질에는 K 껍질에는 몇 개가 들어간다고? 2개. K 껍질, L 껍질, M 껍질은 이란 단어는 정확하게 나오진 않아요. 근데 내가 이 정도 단계에서 그래도 이 껍질의 이름은 알려주는 게 너희들한테 좋으니까 알려준 거야. 그러면 나머지 8개잖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됐지? 이게 네온이야. 기본적으로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야? 안정적인 중성 원자에 대해서 쓰고 있는 거야. 네온 다음에 누구야? 나트륨이잖아. 그치? 나트륨은 이제 당연히 껍질이 몇 개까지 넘어가겠어? 2개를 넘어가야 돼. 3개까지 있어야 돼. 왜냐면은 이 두 번째 껍질에 네온이 8개를 다 뭐 했어? 채웠어. 하나를 넘어가. 그치, 하나가 넘어가야 돼. 근데 이게 저 위에 그린 그림이 각 원소마다 일어나는 거죠? 응. 하나가 더 있어, 여기. 이거 네온, 나트륨이야. 각 원소마다 일어나는 거죠? 뭐가? 저 위에 저 모든 원소.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껍질들은 있는데 그걸 안쪽에서부터 채우는 거야, 바깥쪽으로. 그러니까 저게 동시에 얘네 둘이 들어갈 수는 없는 그냥 불가능. 그냥 자기 거 혼자만 나타내는 거죠. 당연하지. 당연하지. 이렇게. 근데 아까 전에 뭐 초과되거나 부족하면 그냥 흘려보낸다는 게 뭔 소리예요? 에너지. 아니, 그거는 이건 지금 안정적인 상황인데 불안정할 때 주변에서 에너지가 와. 그럼 에너지를 얻을 거 아니야. 얻을 때도 이 차이에 해당되는 만큼의 에너지만 들어왔을 때 얻어가지고 올라간다고. 예를 들어 여기에도 또 갈 수 있는 4번째 궤도가 있어. 눈에 보이지 않는 궤도들은 존재해. 근데 봐봐. 에너지가 밖에서 와가지고 얘한테 에너지를 주려고 했는데 이 차이에 해당되는 에너지만큼 딱 들어오면 흡수해서 여기로 간다고. 근데 그럼 세 번째 궤도에는 이제 다 없어지는 거죠? 아니? 그치. 세 번째 궤도가 일로 가면 없어지지. 세 번째 궤도 네 번째 궤도로 가는 거지. 근데 오래 버티지를 못해. 다시 안정되는 걸 좋아한다고 그랬잖아. 다시 뭐 한다고? 다시 와. 오면서 빛을 뭐 한다고? 방출. 방출하면서 원래 8개를 다시 에너지를 돌려 8개가 아니잖아. 여기는 1개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하나로 만들고 나머지 다 비대를 보내고 다시 오는 거예요. 나머지를 뭘 다 비대드는 얘네들은 손도 안 댔는데. 그러니까 저기 같이 갔을 때 필요했던 있을 거 아니에요. 에너지. 에너지를 얻어서 가지. 네. 그럼 저절로 떨어지면서 안정된 곳이니까. 여기는 갈 수가 없잖아. 다 채워져 있어서. 다시 원래 상태로 오면서 그냥 빛을 방출해. 그냥 그게 끝이야. 거기서 뭔 더 생각을 해. 추가 생각을 뭘 하지 마. 괜히 혼자. 딱 그거 거기까지가 끝이야. 그래서 그때 방출되는 에너지가 들떴다 그러거든. 들떴다가 다시 안정적인 상태로 오면서 방출하는 빛을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걸로 관찰을 해. 스펙트럼. 그런 스펙트럼 얘기가 이제 태성이하고 조금 잠깐 얘기하면 될 거고. 자, 아무튼 이해 갔어? 지금은 중성 원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걸 외워야 돼. 그러면 이제 봐봐. 끝이 아니라 이렇게 표가 중요한 이유가 있어. 잘 봐. 우리가 얘를 이쪽 가로줄을 외워야 돼. 1주기라고 그래. 이대로 무조건 외워야 돼. 알았어? 얘를 몇 주기라고 불러? 이쪽을 2주기라고 불러. 이쪽을 3주기라고 불러. 이쪽을 4주기라고 불러. 자, 그러면 가로줄을 말하는 건데 왜 주기라는 말이 들어가느냐? 잘 들어봐. 수소하고 헬륨은 껍질이 몇 개야? 하나야. 맨 안쪽 껍질, K 껍질밖에 없어. 알았어? 껍질 수를 말해. 그 다음에
리튬에서부터 네온까지는 껍질 몇 개 다 들어가? 2개까지 다 들어가지. 그래서 이쪽 원소를 전부 다 무슨 주기 원소라고 불러? 2주기 원소라고 불러. 그 다음에 나트륨은 아까 지금 그려봤지만 껍질이 몇 개야? 3개지. 그래서 아르곤까지는 8개를 채울 수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288이잖아. 288 그럼 몇 개? 18개지. 근데 얘가 원자 번호가 18번이잖아. 그래서 저희가 몇 쪽이야? 3쪽이야. 그러면 칼륨하고 칼슘은 4주기가 되는 거고 네 번째 껍질에 칼륨은 전자 하나가 들어가고 칼슘은 전자가 몇 개 들어가? 2개가 들어가. 안쪽부터 채워지는 거야. 288 칼륨은 하나. 288 칼슘은 몇 개? 2개. 자, 그래서 이걸 주기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같은 주기에 있는 원소들은 뭐가 같다? 껍질 수가 같다. 궤도 수라고 해도 되고 껍질 수가 같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쪽을 족이라고 불러. 이쪽을 1족. 자, 그 다음에 이거를 2족. 자, 그 다음에 3족 아니야. 13족이야. 14족, 15족, 16족, 17족, 18족이라고 불러. 선생님 3족부터 12족은 어디 갔나요? 이거 다음에 나와. 그래서 외울 필요가 없어 우리가. 좀 이따 표는 보여줄 건데. 그래서 1족, 2족 하면 3족이 아니야. 13족, 14족, 15족, 16족, 17족, 18족 이렇게 가는데 이 족은 뭘 말하는 거냐면 자 이제 봐. 이 족은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족도 그러니까 처음에 설명을 잘 들어야 돼 뭐든. 응? 그래서 항상 처음에 설명을 잘 들어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데 지장이 없어져. 처음에 설명을 잘 못 들으면 이제 계속 어려워지는 거야. 이 내용이 뻔하기 때문에. 자, 왜 1족이냐? 수소는 전자가 하나지. 그지? 여기 플러스가 있고 첫 번째 궤도에 전자가 하나가 있잖아. 알았어? 근데 리튬을 봐봐. 원자 번호 몇 번이야? 3번이잖아. 그러면은 첫 번째 궤도에 전자가 2개가 있지. 그 다음에 두 번째 궤도에 전자가 몇 개가 있어? 하나가 있지. 특징들이 있어. 나트륨은 이쪽 줄만 보는 거야. 궤도가 3개잖아. 근데 나트륨의 원자 번호가 11번이야. 그래서 그치 2개가 있고 그치. 그럼 끝에 뭐가 있어? 다 하나씩밖에 없지. 칼륨도 마찬가지야. 칼륨도 그냥 그려줄게. 하나가 있어. 칼륨은 궤도가 4개까지야. 이거 뒤에 가면은 다 얘는 서술형으로 나오면 이걸 그려야 돼. 통합과학 시험 문제 보니까 대광고를 니네가 간다는 가정하에 통합과학 시험 문제를 보니까 이런 그리라는 것도 나와. 알았지? 자. 어? 서술형 있어 이제. 아니 그러니까 서술형 문제가 있어. 니네 수학도 봐봤잖아. 그 다음에 여기 전자 하나. 4번째 궤도에. 그럼 봐봐. 그 밑에도 또 있지만 얘네들이 특징이 있는데 어떤 특징이냐면은 저희 바깥에 있는 전자를 떼어내고 싶어. 그러니까 얘는 이쪽에 있는 녀석들은 이 전자를 봐봐. 얘가 지금 안정화되어 있지 않지? 맞아? 그치 안정화되어 있지 않지?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전자를 하나 넣든 빼든 똑같긴 하겠는데 실제로 얘는 있잖아 전자 하나를 빼는 게 쉬워. 그래서 전자 하나가 도망가면 H 뭐가 돼버리는 거야? 플러스가 되는 거지. 전자 하나가 나갈 수 있어. 얘도 마찬가지야. 이 리튬도 이 전자 여기 나머지 7개를 채워야 안정적이잖아. 왜냐면 7개 넣는 거랑 1개 빼는 거랑 어떤 게 더 쉬워? 1개를 빼는 게 쉬워. 그래서 Li 플러스가 되는 거야. 이쪽 라인이. 얘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얘를 빼는 게 쉽잖아. 그래서 Na 뭐가 될 수 있는 거야? 플러스. 얘도 마찬가지야. K 플러스. 얘를 빼는 게 더 쉽다고. 7개를 집어넣는 것보다. 그래서 일족들은 전부 다 일가 양이온이 될 수가 있어. 일가 양이온. 일가 양이온이라고 불러. 이쪽은 전부 다 H 플러스, Li 플러스, Na 플러스, K 플러스. 그럼 여긴 당연히 뭐가 있냐? B, E 플러스, Mg, E 플러스, Ca, E 플러스가 되기가 쉬운 거야. 여기는 B, 3 플러스, A에 3 플러스. 근데 여기서부터가 이제 애매해. 왜 애매할까? 얘는 4개가 있어. 넣는 거랑 똑같이. 그래서 어떨 때는 4 플러스, 어떨
근데 이제 그런 것까지 다루진 않아, 잘. 이해 갔어? 제일 많이 다루는 거는 요만큼. 얘네들도 잘 안 다뤄, 고등학교 화학에서. 알겠지? 무슨 말인지? 그 다음에, 그래서 일단 얘 말고, 이쪽 줄 말고, 이 일쪽에 이름이 있어.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 알칼리 금속이라고 불러. 이거 외워야 돼. 일쪽에 있는 원소들을 뭐라고 부른다고? 알칼리 금속. 외우세요. 일쪽만 뭐라고 부른다고? 알칼리 금속이라고 부른다. 일쪽만 뭐라고 부른다고? 알칼리 금속. 아니, 그 밑에도 있어. 근데 니네가 외워야 될 건 저 4개밖에 없다고. 지금 원자번호 20번까지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저걸 알칼리 금속이라고 불러. 이제 나와. 뒤에 가면 나오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이 주기율표 20번까지 적어놓고 지금 내가 선생님이 설명을 먼저 해주고 있는 거라고. 아, 이름을 그렇게 붙인 걸 가지고 뭘 그런 거에 궁금해하지 마. 아니, 이름을 왜 붙였는지 옛날에 화학하는 사람들이 붙인 건데 이 단어가 그 어느 나라 말인지도 선생님 관심도 없어. 뭔 말인지 알겠지? 우리나라 말 아니야. 그러니까 외요 그런 거는 이름 붙인 거에 대해서 외우는 큰 의미가 없다고. 자, 알칼리 금속이라고 불러요. 외워야 돼.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름이 특별히 뭐 붙이지 않아. 있다고 한들 우리는 몰라도 돼. 그 다음에 이 18쪽을 잘 봐봐. 뒤에도 더 있겠지만 어쨌든 이 18쪽은 8개가 다 채워져 있지. 288이잖아. 이해 갔어? 얘는 꽉 채워져 있다고. 얘도 2개면 꽉 채워져 있는 거잖아, 헬륨도. 얘는 10번이야. 2개, 8개 꽉 채워져 있지. 넣거나 뺄 때 쉬워, 어려워? 어렵지. 이미 안정적인데? 8개가 꽉 차 있어. 얘네는 8개가 차 있지? 8개 차 있다. 맨 마지막 껍질에 차 있다. 그리고 헬륨은 몇 개가 차 있어? 2개. 2개가 차 있어도 안정적인 거잖아. 맨 안쪽에서는 2개라고 했잖아. 이미 꽉 차 있지? 그러니까 이미 안정적으로 돼 있는 녀석을 건들면 좋아해, 안 좋아해? 안 좋아하지. 그래서 얘네들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비활성 기체. 비활성 기체. 헬륨, 네온, 아르곤은 상온에서는 기체 상태야. 비활성. 활성이 안 된다는 뜻이야. 안정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손대지 마 이런 거야. 우리는 건들지 마. 우리는 안정적이야. 이미 너무나 이런 거야. 알았어? 무슨 말인지? 안정적이야. 비활성 기체. 비활성 기체.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새끼들을 봐봐. 자, 얘는 바깥에 전자가 몇 개 있어? 7개. 이 끝에 있는 개수야. 알았어? 얘는 8개. 얘는 몇 개야? 7개. 얘도 몇 개야? 7개. 그러면 한 개만 더 있으면 안정적이지. 그럼 전자를 얻는 게 쉬워? 7개를 다 버리는 게 쉬워? 그치? 그래서 얘는 F-, 그다음에 Cl-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얘는 O2-, S2- 이렇게 되는 거야. 얘는 N3-, P3-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얘는 어중간하다고 그랬어, 선생님이. 근데 우리 애가 주로 공부하는 거는 이거 2개 정도이긴 하고 여기서 나오긴 하는데 여기가 또 이름이 붙어 있어. 이거를 할로젠 원소라고 불러. 17쪽을 할로젠이라고 불러. 뒤에 나와. 또 일단은 얘기해 주는 거야. 17쪽을 뭐라고 부른다고? 할로젠. 전자 한 개를 얻기가 쉽다. 젠. 또 나와. 여기서 끝이 아니라 여기 책에 나오는데 일단 내가 전체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하고 일단은 자, 하나만 더 하고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은 최외곽 전자라는 게 있어. 최외곽 전자하고 원자가 전자라는 게 있어. 그걸 좀 구분을 해줄게. 근데 이제 원자가 전자라는 말을 우리가 여기서는 원자가 전자, 원자가 전자, 최외곽 전자. 자, 1쪽 원자가 전자 몇 개? 하나야. 바깥에 있는 거야. 최외곽 전자도 몇 개? 하나. 같은 말처럼 느껴지네. 2족은 원자가 전자 몇 개? 2개. 최외곽 전자 몇 개? 2개. 바깥 껍질이잖아. 각이. 껍질 각자야. 가장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가 몇 개냐고.
그래, 수소는 하나고 헬륨은 몇 개야? 그러면은 2개. 13쪽은 3이라가 최고 전자가 하나겠네요. 응? 3, 1이겠네요. 1족, 2족. 자, 최외각 전자가 13족은 몇 개? 네? 13족은 몇 개? 최외각 전자 몇 개? B는 원자가 전자가 3개고요. 그리고 최외각 전자가 하나예요. 뭔 소리 하는 거야? 근데 쌤이 아까 가장 바깥에 있는 원자의 개수는 전자의 개수는 것 같아요. 그건 최외각 전자야. 그러니까 최외각 전자가 1이에요. 붕소가 원자 번호가 몇 번이야? 분수요? 수헬, 리베, 등 5번째. 그럼 최외각 전자가 몇 개야? 3개잖아. 아, 3족, 13족. 지금 리튬하는 줄 알았어요. 아니, 족을 하고 있는 거라니까? 1족, 2족, 3족. 족을 하고 있는 거라고. 13족. 어차피 조금 다 같네. 13족 3개. 최외각 전자 먼저 하자. 14족은? 4개, 풀탕에 4개지. 15족은? 5개. 최외각 전자. 그러니까 맨 바깥에 껍질에 있는 전자의 개수를 말하는 거야. 16족은? 그래, 족. 17족은? 18족은? 8개야. 잘 봐. 원자가 전자는 안정적으로 되어 있는 거는 원자가 전자가 연계라고 불러, 우리가. 알았어? 근데 그럼 쟤는 왜 연계를 안 불러요? 어? 이쪽은 2개를 연계를 불러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잘못 썼어. 연계야. 내가 쓰다 보니까 최외각 전자하고 내가 잠깐 헷갈렸나 봐. 그래서 얘도 연계야. 13족은? 그러면 1개. 똑같아. 3개야. 최외각 전자하고 똑같아. 안정적이지가 않잖아. 꽉 차 있는 거는 우리가 뭐라고 불러? 연계라고 불러. 안정적인 거를 빼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라도 안 안정적인 게 응. 그게 있으면 이게 다 0이야, 0. 2족은 그냥 꽉 차 있잖아. 약간 10개면은 그러면 그거겠네요. 어? 10개면 원자가 전자가 0이겠네요. 잠깐만. 2족, 수, 해. 아니. 얘도 2개가 맞지? 아이씨, 내가 또 왜 이렇게 자꾸 헷갈리게. 아, 이거 맞아. 이거 2개야, 2개. 왜요? 2개야. 이거 다 똑같아. 얘만 연계. 그러니까 저기 그 8개 완벽한 그 8개가 꽉 차 있잖아. 그러니까 이 8개가 최외각 전자는 맨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 수지. 그러니까 8개가 맞지. 근데 원자가 전자는 0이야. 꽉 차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안정적일 필요가 없지. 이미 안정적이지. 그래서 원자가 전자는 0이라고 불러. 결국 반응할 수 있는 전자의 개수를 우리가 원자가 전자라고 부르는 거야. 아니 근데 원자가 전자 이쪽은 연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러니까 이 최외각 전자가 2개면 288이니까 2가 이미 만족되니까 꽉차이니까 지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8개일 때만 그거 아니지. 그건 헬륨이잖아. 뭘 꽉 채워져 있어. 헬륨이 꽉 차 있는 거야. 수, 헬. 얘 18쪽이야. 리튬은 3개야. 2개 하나. 두 개 하나. 18쪽에 있는 게 그냥 다 꽉차 있어서 연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쪽은 이거잖아. 분수네. 베릴륨이네. 베릴륨. 원자번호 4번이지. 그러면 2개니까 2개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원자가 전자하고 최외각 전자는 17쪽까지는 다 똑같은데 18쪽만 다르다고. 18쪽은 원자가 전자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 0이라고 불러. 8개가 아니야. 최외각 전자가 8개인 거지. 이해 갔어? 됐지? 자, 여기까지 이제 설명한 거를 좀 외우라고. 그러니까 지금 그 원자 번호를 순서대로 이렇게 쭉 적은 다음에 그러면 첫 번째 단어는 이제 살만 붙이면 돼. 거의 끝났어, 지금 내용 자체가. 근데 이걸 좀 외워야 돼. 시간을 줄 테니까 좀 외워봐. 여기 칠판에다 적어놓은 거 보면서 내가 중간에 좀 지우긴 했지만 좀 정리 좀 해, 머릿속으로. 지금 뭐 좀 쉴 거야. 좀 쉬면서 정리 좀 하라고, 머릿속으로 해. 그리고 이제 다시 디테일하게 또 하나씩